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혹시? 저는 이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떨리는 눈물의 첫 방송.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소리 크기 괜찮은지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아싸TV에서 컨텐츠 기획 있죠? 안내를 하고 있는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맨날 소통방송 표방이라고 얘기해놓고 직접적인 소통을 좀 못했던 것 같아서 첫 라이브 방송을 시도해보려고 저희가 질문 몇 개 올렸었는데 도슨트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뭔가 이름 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이 작가라서 이 작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뭐 엄청난 피드백이 있진 않았어서 댓글 7, 8개 정도 달렸던지라 즉흥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다 답변 드려볼까 하는데. 후임 양성 계획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제가 엄청나게 후배를 키우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도슨트를 제가 잘 브랜드화 시키면은 후에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파생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활동하는 정도기 때문에 모르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당장 뭐 저생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누구를 뭐 함께 끌고 갈 여력이 크게 되진 못해서 제가 좀 더 브랜드화가 되면 그때쯤에는 좀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 이게 되게 걱정돼서 제 자체가 막 그렇게 막 크리에이터에 특화된 막 뭔가 드립 잘 치고 막 고텐션에 이런 방송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지금 채팅방 멈춘 거 아니죠? 갑자기 아무 채팅이 안 올라와서 그 작품을 아예 보여드릴까요? 아, 좋은 댓글이 올라왔군요. 이번에 데이비드 호크니 전 기대 중인데 관련 영상도 만들어주세요. 조만간 데이비드 호크니 영상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서 미리 오신 분들에게만 좀 스포해드리면은 영상 2개 더 올라갈 건데요. 하나는 데이비드 호크니 전 언제 가야 제일 사람 없을 때 볼 수 있냐 이거 하나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데이비드 호크니 전 추천 리뷰해서 이제 거기 대표작 추천하는 형태 2개의 영상 올라갈 거니까요. 역시나 많은 시청과 구독 주변에 많이 추천 좀 해주시고요. 기대라기보다는 뭐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늘 그 짧다는 거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편집자분이 되게 프로페셔널하긴 하지만 저는 전업 크리에이터 개념은 아니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는 도슨트 일에 대한 좀 파급 브랜드의 확장을 위해서 시도하는 실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편집자님도 뭐 제가 막 2, 30분 떠든 거를 다 막 영상으로 만들 순 없어서 최대한 서로 활동하기 좋도록 한 번에 좀 짧게 여러 편을 찍어서 편집하고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영상이 짧은 게 좀 많죠. 근데 저희가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음 달부터는 5분짜리도 몇 개 올라가면서 점점 새로운 시도가 늘어갈 거니까요. 이거 영상 늘어날 거라고 하면 편집자님께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그거는 많이 시도해 나갈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저희 원래는 사실 저희 지금 편집자님 사실 옆에 숨어 계신데 같이 준비하면서 고민한 게 방송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한 10분 보다가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래도 좀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 옷이요? 네, 검은 옷은 일단 와이셔츠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집에 거의 한 10벌, 12벌 정도 와이셔츠하고 바지가 있고요. 코트 같은 경우에는 좀 디자인을 다양하게 한 6, 7개 정도 가지고 있어서 늘 올블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팬이시군요. 뭐 지각이 죄송하다뇨. 와주셔서 감사하죠. 저도 근데 그 고양이 하루가 제가 집사가 아닙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는 아니고요. 저희 공간 협조해 주시는 이제 탁 작가님이라고 저희 그 배경에 늘 보이던 그림 그려주시는 그리시는 작가님이 계신데 이 작가님이 키우는 아이라서 저희가 그 공간 갈 때만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하는지라 이렇게 자주 등장은 못 시키고 있지만 최대한 자주 하루를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까지 감사합니다.
호크니전 도슨트 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호크니전이 워낙 오래 핫한 이슈 전시로 소개되다 보니까 호크니 물어오려고 한국 전시기획사 세 곳이 물망에 올랐고 중간에 계속 바뀌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 10월이란 업체로 최종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자코메티전하고 르코르비제전 기획했던 코바나 컨텐츠라는 기획사가 호크니전을 기획하겠다고 이제 리스트업이 돼서 그 기획사에선 오더가 왔었죠. 호크니전 같이 도슨트 하자라는 오더가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다른 기획사가 하게 되면서 제가 거기 직접 안내 못하게 돼서 그 지금 시립미술관 협업전시라서 아마 지금 도슨트 하시는 분들은 시립미술관에 속해 계신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마 안내하고 계실 거고요. 아, 한슬님이 뭐 검은색 제일 좋아하나요? 물어보셨는데 검은색도 좋아하는데요. 그 오늘 오전 강연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은색만 입는 이유는 저는 도슨트는 미술관에서 목소리로만 존재해야지 본인이 튀면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품 옆에 너무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서 있으면은 작품보다 도슨트가 더 주목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작품에 시선을 집중하시라고 저는 무조건 블랙, 혹시 블랙을 입으면 안 되면 흰색이나 회색 계열로 무채색만 입는 건데요. 근데 그래도 저도 인간인지라 저 기억은 해달라고 머리 정도는 좀 세팅하고 앞에 나서는 거고요. 포스트 인터넷. 아, 이건 좀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하루 무서웠나요? 하루가 되게 하루 근데 개냥입니다. 되게 애가 많이 먹어서 뚱뚱하긴 한데 진짜 착해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가도 다 살가운 애라서 근데 촬영할 때만 되면 카메라를 좀 애가 부담스러워해서 자주 돌아다녀서 저희가 제대로 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좀 텐션 떨어졌을 때 제대로 등장시켜 볼게요. 그 호크니전 도슨트는 저는 지금 함부로 추천은 못 드리겠는 게 영상에 소개되겠지만 평일 도슨트에 가도 평균 참여 인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한 환경에서 들으시긴 사실 좀 힘들겠죠. 도슨트 입장에서도 동선이 막히기 때문에 아마 좀 짧게 안내를 하긴 할 거라서 제대로 보시려면 도슨트 플러스 오디오 가이드 같이 들으시는 거 정도 추천드리고요. 텍스트 읽는 거 괜찮으시면은 오디오 가이드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들 작품 옆에 써 있어서 그거 보면서 감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도슨트로서의 목표라고 할 건 저는 도슨트의 직업화 개념이고요. 직업화된 상태로 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저는 꿈이고요. 유튜브 쉬는 거요? 쉬는 거는 네, 제대로 못 쉬면서 그냥 이것저것 도전하고 있죠. 그쵸. 호크니전 토요일에 가면 대기 시간 1시간 반, 뭐 2시간 가까이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들게 보고 있었고요. 아, 영상 편집, 그쵸. 저 영상 편집 때문에 사실 제가 얘기하는 미술 내용보다 편집 좋아요, 편집자님 최고예요, 이런 게 많아서 이제 새로운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편집자분은 약간 닌자 스타일입니다. 본인을 드러내는 건 싫어하셔서 숨어서 편집만 해주시는데, 편집 센스가 워낙 뛰어나서 저도 계속 같이 일하고 싶어서 옆에 제가 오히려 매달리고 있죠.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이것도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시스템도 몰라서 이것도 편집자님이 다 세팅하고 막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이런 거 막 이런 거 다 세팅해 주셔서 지금 준비가 된 거고요. 도슨트 연령대는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요즘 어린 도슨트들이 좀 많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쵸. 예, 호크니전. 저도 토요일에도 가고, 화요일에도 가고, 일부러 여러분 영상 보실 때, 주말하고 평일하고 관람객 차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가서 두 개 다 간단히 찍어 왔습니다. 예, 토요일은 심각하고, 평일도 타전시에 비해선 심각하고,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약된 도슨트는 제가 4월부터 6월까지는 사실 다른 전시에 일을 하려다가, 강연하고의 유튜브하고 지금 제가 책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집필 작업에 좀 집중하려고 봄 시즌은 잠깐 쉴 것 같고요. 6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원래 야수파 작품 오는 건데요. 전시 제목은 지금 혁명이라고 되어 있는 전시가 리스트업되어 있을 겁니다. 6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오시면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아마 목금토일 정도 제가 근무하게 될 것 같고요.
종명빨이요? 그런가요? 아까 편집자님은 황달온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뭔가 어차피 나는 오징어긴 하지만 오늘 유독 더 오징어인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날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막 면도하다 막 상처 나고 뭐 나고 이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하기로 했는데 왜 하필 오늘 난 더 오징어 같을까라고 되게 슬픔에 빠져서 여기 앉았는데 좋게 봐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네요. 유수 미술관에서 모사하는 사진이 있던데 어느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을 저요? 그때 그렸던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가 테이트 브리튼 아니면은 내셔널 갤러리였나요? 테이트 브리튼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그냥 그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양화 전공이다 보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조각 간단히 그냥 손풀기식으로 그린 거라 뭐 모사했다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나만 알고 싶은 작가, 이게 나만 알고 싶다라기보단 저희 그 커뮤니티에 질문 올린 거 중 저희 그거 있었죠.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 이 작품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요 작가분 작품인데 전 이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홍보대사처럼 이 작가를 많이 소개하고 다니고 있어서 저만 아는 건 당연히 아니죠.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작가인데 혹시나 이렇게 낯선 애호가 분들도 이분 관심 가진 괜찮다라고 여기저기 엄청 추천하고 다니고 있고요. 이 작가 대표 작품이 요겁니다. 이게 이분의 대표작입니다. 이분 대표 작품 제목은 이분 건 모두 무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작품 부제는 완벽한 연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 전 처음 여러분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이 작품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댓글로 혹시 여긴 소통이 되겠군요. 강연보다 그런 장점이 있네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이나요? 저는 사실 이 작품 딱 봤을 때 지금 뭐 틀린 그림 찾기 같다, 뭐 편안하다, 되게 오히려 저보다 잘 감상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작품 봤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뭐야? 개나 소나 작품에 이 생각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편견을 가진 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서적들하고 이분은 사실 국내에 번역된 서적이 별게 없어서 그냥 구글 번역기 돌리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 읽다 보니까 되게 좀 로맨틱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다시 보여드리면 이분이 이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인데요. 이분이 쿠바 출신 미국 작가고요. 이분도 이제 언뜻 보셔도 이렇게 집사시죠. 고양이 되게 예뻐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사실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본인의 연인 로스라는 연인이 있었죠. 근데 이 로스라는 동성애 연인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본인도 5년 있다가 똑같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분인데 이분이 본인의 삶과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게 완벽한 연인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분은 재단이 존재하는데 이 작품이 그대로 조각처럼 보존되는 게 아니고요. 종이 쪽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 조건이 그 전시하는 국가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시계 혹은 이거랑 없으면 비슷한 시계 사서 그 국가에서 생산된 똑같은 건전지 2개 넣고 그 국가 시간에 맞게 이렇게 흘러가게끔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놓은 작품인데요. 요거 처음에는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초분시가 다 똑같이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정말 완벽한 하나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기계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초가 하나 어긋나고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몇 주 지나면 분이 어긋나는 게 육안으로 확인되고 시가 어긋나고 결국 뭔가가 하나 멈추고 다른 게 따라 멈추게 되겠죠. 근데 이 모습 자체가 똑같은 2개의 시계는 동성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토레스는 평생이 완벽한 연인처럼 같은 시간을 공유하길 원했었는데 시계가 기계의 오차로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멈추는 것처럼 그의 인생 역시도 같은 성에 같은 병을 갖게 된 연인이 먼저 죽고 본인도 같은 병으로 5년 있다 세상을 떠났던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뭐 동성애 코드를 표현한 그런 뭐 사람의 모습이나 육체 관능미 같은 게 없음에도 되게 깊게 그 감정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전 이런 류의 개념적인 작품을 전 되게 좋아해서 뭔가 약간 발상 전환시켜주는 거 있죠.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인데 시계를 단순히 시계 보는 기능만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확장된 해석을 내놓는 이런 계열의 예술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사탕 얘기하셨는데 사탕 얘기하신 장예빈 씨는 이제 도슨트셔서 이 작품을 아는 거죠. 이게 토레스의 또 다른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역시 제목은 무제고 부제가 로스라고 되어 있는 작품인 건데요. 그쵸? 딱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거 딱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각자 해석이 굉장히 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건 사탕 이렇게 그냥 전시장에 깔아놓는 게 끝이고요. 이게 네 말씀하신 그 개념 미술, 그 컨셉추얼 아트가 요 장르고요. 요거는 사탕 막 가져가면은 다음날 되면은 그 주변에 서 있던 뭐 경비하시는 분이나 전시 스텝이 다음날 되면 이거 80kg에 맞춰서 다시 딱 79kg, 80kg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그 원본 무게에 다시 맞춰서 사탕 다음날 리필해달라. 이게 이제 조건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동성 연인 이름이 로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요 사탕도 그런 개념이죠. 동성애자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많이 허물어졌지만 이 90년대에는 동성애자 에이즈가 뭐 피부 스친다고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악수만 해도 전염되는 것처럼 진짜 바이러스 취급을 했었지만 이성애자들이 그렇게나 핍박하고 거리를 뒀었지만 이게 작품이 되고 이 사람이 유명한 대가가 돼서 에이즈 환자인 본인의 연인을 표현한 작품인데도 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성애자들은 표면만 보고 아름답고 달콤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걸 막 뜯어가고 상처를 내는 거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이건 건강한 무게로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로스는 에이즈 때문에 30kg까지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채로 세상을 떠났지만 나의 작품 속의 로스는 영원히 윤회하듯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이게 되게 전 재밌는 게 과거에는 다비드나 뭐 피에타상 이런 거 보시면은 영원 불멸의 조각 있죠. 대리석으로 딱 깎아놔서 너무 그것도 압도감 있고 멋있지만 그건 그 단일한 모습 하나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토레스는 시각적으로 특정 누구를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추억을 되게 깊게 담아내고요. 다른 형태로 영원함을 보여주는 작가인 거죠. 이제 이걸 또 다르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데미안 허스트 같은 영국 예술가들은 좀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걸 표현하는 작가도 있는 거고요. 그쵸? 저는 그 개념 미술이 갖는 가장 큰 특성 자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 갖고 우리가 애정 있게 좀 바라보다 보면은 뭔가 좀 새로운 사상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전 개념 미술 작가다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10시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이것도 라이브 도슨트가 돼버린 것 같네요. 소통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혼자 또 떠들면 안 되니까요. 채팅을 좀 집중해 볼까요? 널 위한 문화예술이 들어왔군요. 여러분, 널 위한 문화예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를 인터뷰해 주시기도 되고 굉장히 젊고 에너지 넘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들고 있는 컨텐츠 개념이라서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널 위한 문화예술 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작가가 그 이불을 틀어진 작품하고 같은 작가인지 물어보셨는데 이거죠. 너무 작은 이미지로 찾았네요. 이것도 토레스 작품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전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가 됐었죠. 확대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시청 앞에 그 삼성생명 건물 앞에 이렇게 했었는데 거리 공간에다가 본인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좀 담아내는 본인 연인하고 같이 지냈던 그 침대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을 했었죠. 방구석 일렬 그쵸. 저도 그 프로 재밌게 봤었는데 유럽 미술관 투어 유럽 미술관 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럽 미술관 투어 준비하고 있죠. 요것도 아치앤트래블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영국하고 런던 갈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간 미술에 문의하시면은 네, 가실 수도 있고요. 이번 예술의 전당에 온 무슈샤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전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늘 저를 절대 전문가라고 소개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미술 애호가 수준이고 기존에 공부한 거 플러스 의뢰받으면 의뢰받은 전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막 전문 비평가 분들처럼 막 모든 걸 다 알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수업 때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미술 행정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첫 수업 때 딱 들어오셔서 한 명 학생 그 서양학과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한테 너 어느 작가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뭐 고흐, 모네 이런 거 나오니까 야 서양학과인데 그렇게 너무 뻔한 예술가 말고 지금 활동하는 좋아하는 작가 없어? 라고 물어봐서 각자 막 이름 튀어나온 거죠. 뭐 토레스가 됐든 허스트가 됐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진 작업하는 한국의 고상우 작가님 좋아한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40명이 그 얘기를 한 명씩 다 이름 대고 다니까 교수님께서 니네가 얘기한 그 작가들 중에 나는 반 이상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뭐 교수고 누구 떠나서 요즘 뭐 한 해에 몇십만 명씩 미술 전공자 나온다라고 막 그러죠. 그 모두를 다 아는 건 사실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뭐 예술의 전당에서 그렇게 전시가 될 정도면 그 분야의 대가겠지만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랑 관심 있는 작가만 알아서 그쪽은 제가 사실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10월 일정 다음에 겨울방학 일정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건 내년 겨울 봄 시즌에 뉴욕 가는 시리즈 만들 겁니다. 모마하고 구겐하임 미술관 중심으로 가는 이제 아트 투어도 준비는 할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계속 유심히 이 아싸 TV랑 저의 SNS 봐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진이요? 요거요. 네, 다른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고드름으로 만든 겁니다. 이분은 대지미술 하시는 앤디 골드워시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이제 영국 작가인 거죠. 영국 작가인데 이분은 자연에 나가서 이런 거 막 이렇게 고드름 같은 거 본인이 이빨로 부수고 녹여서 이런 조형적인 작업하시는 분인데 전 이렇게 되게 순수하게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작품 되게 좋아합니다. 그쵸. 플라토 미술관의 지옥의 문, 그 로댕 지옥의 문 플라토 미술관에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지옥의 문은 아무래도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이미지 그래도 같이 보여드리면 아이고. 로댕의 지옥의 문이죠. 이거는 오르세에 있는 석고 원본이고 청동으로 된 게 진품 에디션이 세계 각지에 널려 있는데 일곱 번째 에디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재단이 가지고 있죠. 그게 원래 시청 앞에 있는 플라토 미술관에 있었는데 지금 삼성재단이 미술 사업을 좀 많이 계속 축소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토 미술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플라토 미술관 원래 이름이 로댕 갤러리였습니다. 로댕 작품 선보이는 곳이었는데 제 이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로댕 작품만 있는지 알고 안 온다 해서 이름을 플라토로 이제 새롭게 공모해서 기획해서 만든 거였는데 거기 있는 작품 지금 제가 전에 듣기로는 리움 그 삼성재단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삼성이 미술 사업 쪽에 다시 관심 갖기 시작하면 다시 더 튀어나오게 되겠죠? 제가 도슨트로 참여했던 전시 중 제일 잘 만들어진 전시는 어떤 전시였나요? 그리고 별로였던 전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별로였던 전시는 확실합니다. 이거 근데 어차피 그 기획사에서 보진 않을 거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제가 참여한 전시 중에 제일 좀 급조된 느낌 플러스 좀 흥행에서도 많이 실패했던 전시가 이탈리아 대가였던 이 산드로 키아라는 예술가 전시였는데 예술의 전당 2층에서 한 전시인데 지금 데이비드 호크니저는 오픈 3일 만에 만 몇천 명 왔다고 지금 온라인 이렇게 언론 홍보하고 있죠. 근데 이 산드로 키아저는 예술의 전당 전시인데 제가 근무했지만 하루에 관람객 안 올 때는 하루 종일 50명? 뭐 100명이 안 오는 날이 허다한 전시였기 때문에 진짜 홍보도 덜 됐고 사람들도 좀 덜 오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좀 여러 상황 때문에 급하게 기획된 감이 없지 않았었던 전시라서 마음 아픈 전시였죠. 작품 자체는 나름 되게 재밌는데 국내에서도 너무 낯선 생존 대가였다 보니까 완전 좀 흥행에 참패했던 전시라서 급조된 기획이다 보니 뭐 도록이나 전시 기획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좀 정돈이 덜 된 부분도 분명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전시가 전 요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잘 된 전시는 오히려 되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하나 딱 떠올리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네요. 아, 그쵸.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고용되기 시작한 제일 큰 계기 중 하나가
사진 하나 찍히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너무 많이 써먹은 사진이 돼버려서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 사진 찍히면서 제 삶의 방향이 엄청 좀 많이 달라졌었죠. 어, 그 에피소드 간단히 정리드리면 이게 점핑이 드러브라는 사진 전시였고요. 사진 작가 소개되는 전시였습니다. 이 작가는 필립 알스만이라는 작가고 사진 작품 잠깐 보여드리면 필립 알스만은 이런 사진 찍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점프 사진 찍는 작가인 거죠. 이 사람은 점프에 우리 혈액형처럼 인간 심리가 담겨 있다라고 믿어서 어, 사람들을 그냥 갑자기 점프하게 하면은 다 경직돼 있지만 늘 이 사람은 사진 찍기 전에 며칠 최소한 몇 시간씩은 대화해서 친해진 다음에 이제 점프를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본인 안에 담겨 있었던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마를린 먼로나 오드리 헵번처럼 특히 오드리 헵번처럼 온 얼굴 근육과 표정과 더불어 온몸을 다 쓰면서 점프하는 사람들은 보통 되게 포용력이 크고 이타심이 큰 사람들이 이런 점프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지론이나 혹은 좀 상대적인 분으로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핵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원자폭탄이 너무 좀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나는 세계 파괴의 신이요 죽음의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처럼 하늘을 주로 바라보고 손을 뻗어올리며 점프하는 사람은 보통 목적의식이 하나로 뚜렷하고 좀 성공에 대한 욕망, 이렇게 집요함, 강인함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늘을 보고 점프를 한다 이런 심리학을 발표했던 게 그 필립 알스만 이런 사진 작가였던 거죠. 근데 그 필립 알스만의 심리학은 심리학계에선 완전 뭐 개무시당했답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혈액형에 가까운 그냥 미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시, 이 점프 사진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꾸며졌었던 이 전시에 이 분이 오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분은 이 당시에 이 기획사의 그 SBS 김범수 전 아나운서님이 부사장님으로 계셔서 안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황상 그 외부 출장 업무 때문에 김범수 부사장님은 좀 늦게 오시게 되고 당시 문재인 의원님은 대통령 되시기 전이라서 의원님은 좀 일찍 도착하는 상황이 돼서 방송 카메라 막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한창 보고 계신데 중간에 저보고 끼어 들어가서 안내하라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때 안내했었던 건데 이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이 사진 찍힌 다음에 저는 뭐 자기소개서를 안 쓰고 그냥 이 사진만 붙여 보내도 뭐 막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도슨트로 제가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하나의 변곡점이 되어줬던 사진으로 많이 소개를 제가 그 도슨트 특강 오늘 오전에 할 때 요거 소개해드렸었는데 제 인생에서는 되게 좀 큰 변곡점 중 하나라고 소개가 되죠. 그쵸. 이때 제가 혼신의 힘을 다 담아서 이빨을 깠습니다. 아, 내가 이분에게 좋은 도슨트를 하면 이 뒤에 보시는 분이 이 전시 감독님이신데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온갖 기를 다 모아서 이분에게 최대한 재밌는 도슨트를 하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 그게 그래도 잘 성공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다른 사진도 원래 있는데 지금 그건 찾기가 힘드네요. 제 폴더 이런 얘기를 할지 않았으면 이걸 미리 정리해 둘 걸 그랬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제 이거 유진용 문화체육부 장관님이고 이게 정운찬 전 총리님하고 조순 전 서울시장님이고 그런 약간 정치인분들, 그 문화체육부 장관님들 제가 지금까지 해마다 그 지난 정권부터 지지난 정권부터 문화체육부 장관님 안내를 다 한 번씩 해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지금 뭐 약간 그 탄핵 사태 때 완전 실추돼 버리셨지만 김종덕 뭐 그 문화체육부 장관님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거죠. 그쵸. 그 문재인 의원님 때는 중간에 하라고 해서 되게 당황을 하긴 했는데 전 그때 깨달았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걸 내가 만약 완벽하게 수행해내면은 나의 인생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진짜 혼신을 다해 안내를 했고 그때 이제 그 기획사 대표님이 부탁했던 게 문재인 의원님 마지막에 점프 체험 사진 공간이 있어서 점프 좀 하게 해보세요 라고 부탁하셨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침 이게 기사가 나갔던 사진이라서 사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점프 뛰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이 기획사 대표님은 저를 100% 신뢰하게 해서 그때 제가 이빨을 엄청 깠죠. 다른 정치인분들은 막 인색하게 뭐 민망하게 안 뛴다 어쩐다 했지만 의원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실 거라 믿는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안내를 했더니 전 진짜 너무 좋았던 게 가끔 띄워주시는 정치인분들은 아이들 줄 서 있어도 당연히 그 특권처럼 본인들이 제일 앞에 가서 띄워버리고 갑니다. 근데 의원님은 나도 뛰면 좋지만 아이들 줄 서서 사진 찍고 싶어 기다리는데 내가 먼저 뛰면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계속 부탁했더니 그럼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뛰겠다 하고 줄 서 있는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뛰어주셨죠. 전 그런 인간적인 면이 너무 좋았던 게 다양한 정치인들을 안내했었지만 이 이후 뭐 정운찬 총리님은 진짜 너무 학자셔서 되게 류진용 장관님하고는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그 전까지 다양한 정치인분들 중에 제 안내 들으면서 질문 먼저 하신 분은 문재인 의원님이 당시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방송 카메라 따라 붙으니까 제 얘기를 듣기보다는 방송에 어떻게 찍히는지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다 이 상황입니다. 그냥 한 개 열어놓고 넌 떠들어라 하면서 이제 사진 찍히는 거 되게 중요하게 막 포즈만 이렇게 잡고 이런 거 바쁘신데 문재인 의원님은 막 안내하는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럼 어떤 사연으로 이런 점프를 뛰게 됐나요? 막 질문하면서 인간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에도 막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젊은이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뭐 열심히 뭐 본인도 더 하겠네 하면서 이제 사인해서 책도 주시고 하셔갖고 직전까지 뭐 정치적인 전 그런 색은 뭐 제 유튜브 보셨으면 중립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색을 드러내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되게 전 좀 좋아졌었죠. 문재인 의원님이 하신 질문이요? 당시에는 뭐 그냥 작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문재인 의원님께 소개해드렸던 좀 메인 작품이 윈저공 부부 점프 사진이었거든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윈저공 부부의 모습인데요. 윈저공은 사실 영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영국에서 넘어온 이혼녀였던 이 심스 부인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선택하고 싶어서 왕위를 포기하고 공의 자리를 선택해 평생 그 사랑을 이어갔던 부부로서 소개가 되는데요. 이분들 얘기하면서 제가 막 문재인 의원님 왠지 제가 할지도 모른다는 촉 때문에 문재인 의원님 책을 제가 속독을 그 전날 막 해놓은 상태였죠. 그럼 VIP 분들은 보통 하루 전에 온다고 연락 오다 보니까 그렇게 딱 읽어놓고 의원님 뭐 학생 시절에 막 운동하고 그 여사님하고 같이 그 러브스토리 전 보면서 윈저공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정치를 넘어선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이빨을 깐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막 허허허 웃으시면서 뭐 좋아해 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그런 사진도 찍히고 뭐 이런 기회를 좀 얻게 된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 막 벌어졌었던 거죠. 화질이 안 좋긴 하지만 매우 흐뭇하게 웃는 모습 보이시죠? 굉장히 즐거워해 주셨고요. 그 바스키아 강연도 저도 좀 새롭게 준비한 강연이었는데 영상하고 내용 강연을 섞는 거라서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또 그 선물까지 주셔서 네, 과자하고 잘 먹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되게 좀 좋아합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저는 제가 가끔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 보면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넌 그래도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잖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전 그때 그 친구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각자 선택하는 거 아니냐. 각자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운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누구의 인생에든 사실 저는 늘 운은 스쳐지나 계속 스쳐가고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걸 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었고 전 제 인생의 중심은 경제력 개념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업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이상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주변을 바라봤고, 그래서 그런 문재인 의원님이나 여러 사건이 벌어질 때도 상상했던 거죠. 전날 저한테 그냥 온 연락은 내일 VIP 오실 수 있으니까 그냥 깔끔한 옷 입고 와서 잘 근무해야 돼요 라는 전달만 받았는데, VIP가 누군지 확인했더니 문재인 의원님이라고 하자 저거 왠지 내가 안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혹시라도 만약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보자. 그게 나에게 되게 즐거운 경험과 내가 꿈꾸는 도슨트의 직업화의 하나의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했고, 그 기회가 마침 제공됐을 때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했었던 개념인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저는 늘 그 뭐 전 전혀 멋있는 쪽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신념 자체가 그냥 확고하다기보다는 제 신념에 대한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저는 되게 노력하는 편의 사람인 거죠. 제가 너무 일반적인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서 전 유튜브 게임 방송 같은 거 종종 보는데, 그분들의 고텐션을 보면 저도 갑자기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저 일을 요즘에 잘 쉬질 못하다 보니까 밤새다가 그분들 거 한번 보면은 막 거친 육두문자로 하이톤으로 막 얘기를 할 때 약간 대리만족 느끼는 것도 있어서, 사실 유튜브는 그런 컨텐츠가 인기 많은데, 저희 채널도 제가 영화 유튜브로 할 때 2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얼굴 까고 미술 유튜브로 바꾸자마자 지금 3천 명이 빠져나가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저 게임도 합니다. 제가 술, 담배, 커피는 다 안 하는데, 뭐 커피 같은 거 사주면 받긴 하지만 커피를 제가 사 먹진 않습니다. 근데 게임은 가끔 합니다. 가끔 스트레스 해소라기보다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여가 생활 개념이라서 가끔 한두 판씩은 합니다. 홍삼 좋죠. 요즘에 저도 이제 30대 후반을 향해 가는지라 건강식품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여기 노한슬님이, 저도 온라인 SNS에서 이렇게 서로 우연히 알게 돼서 최근에 존 레논전에서 오프라인으로 처음 뵀는데, 이제 딱 20살 되셨는데 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셨나요? 이제 미술 이론 관련 전공하시게 돼서 꿈꾸는 미술계의 인력에게, 저는 사실 알면 아실수록 느끼시겠지만 도슨트는 미술계에서 아무 존중 못 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한슬님이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한슬님도 좀 더 높은 곳으로 꿈을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가 생활이 전시회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사실 막상 전시 잘 못 봅니다. 제가 쉬는 날은 전시장이 휴관인 날도 많고, 막상 제가 막 진짜 막 일적으로 혹은 너무 대작이 오는 전시라서 궁금해 하는 전시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시간 쪽에서 막 가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서, 그 시간에 오히려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래서 전 오히려 찾아오시는 애호가분들보다 제가 더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진짜 애호가분들은 뭐 연차 내고 막 시간 쪼개서 어떻게든 전시 보시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네, 쉬는 날엔 펌프 하시는 분이 나와버렸네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올린 그 영상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제가 한창 펌프에 빠져서 엄청 했었던지라 요즘엔 그것도 체력이 안 돼서 뭐 예전처럼 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네, 오락실도 가끔 갑니다. 가서 그 펌프가 요즘 500원 해서 500원 넣고 한 판씩 했는데, 이제 그 한 판 하면은 거의 저혈압 올 것처럼 지쳐버려서, 네, 그 이후에는 그날 영상 올린 다음부터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팬미팅은 아니고요. 저희 소통 방송, 저희가 너무 그동안 저희 그 아싸TV 제작 시스템을 말씀드린 세 분 있다고 했죠. 제가 있고 편집자님 있고 운영자님이 이제 전체적인 조율과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전업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전업 도슨트로서 확장 개념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막 제가 매일매일 막 이걸 찍거나 준비할 수는 없어서, 저희는 한 번에 좀 모아놓고 찍습니다. 최소한 한 4개 막 이렇게 컨텐츠 준비해놓고 찍어서 이제 편집자님께서 이걸 쪼개쪼개 또 편집한 걸 주 2회씩 올리는 형태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댓글 달아주셔도 막 2, 3주 지나야 겨우 피드백 나오고 이러는 게
빨리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좀 그렇게 모아 찍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좀 소통을 하고자 이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어떻냐라고 이제 하셔서 운영자님이 제안하셔서 저도 그 예전에 한번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아프리카 TV 나간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저 혼자 떠드는 건 처음이라 노래요? 아, 네, 노래는 제 그런 그쪽 방송은 이건 아니라서 노래는 네, 피하겠습니다. 아, 노래가 어릴 때 노래방 가는 거 좋아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많이 갔었는데 도슨트일 시작한 다음부터는 2달 이상 전시가 비지 않으면은 노래방 안 갑니다. 목이 상해버리면 안내하거나 강연할 때 여러분이 너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돼서 그래서 노래방 안 간 지 몇 년 됐고요. 그러니까 진짜 재작년인가 한번 우연히 막 그 동료들하고 한 번 막 이렇게 갔던 거 외에는 네. 아, 저 오늘도 그 서태진님 라이브 와이어 그 블라디보스톡이었나요? 러시아에서 공연한 거 봤는데 아, 서태진님 공연 노래는 제가 지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젊을 때는 목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점핑 위드 러브전 할 땐 맥시멈으로는 하루 8번까지 막 도슨트를 혼자 했었거든요. 자, 계속 순환되는 형태로 도슨트를 하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힘들어도 버티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확실히 성대도 나이 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요즘에는 좀 네다섯 번 하면은 진짜 노래방 갔다 온 것처럼 목이 좀 쉬거나 그 목이 부으니까 막 머리에 열 올라오면서 몸살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도슨트 할 때 외에는 대화를 사실 거의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실 잘 안 만나고요. 베프나 뭐 여자친구, 뭐 가족들하고도 사실 별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아서 대화가 되게 적은 편이다 보니 말을 안 하는 걸로 평상시에 말 안 하는 걸로 목 관리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 8번 할 때는 진짜 완전 그 도슨트 자체가 고용된 사람이 저하고 이제 서브로 한 명만 이렇게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VIP 막 계속 특히 정치인분들 많이 오는 전시였어서 11시에 출근해서 11시 하고 중간에 잠깐 막 편의점 김밥 급하게 먹는 한 15분 정도 빼면은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들어가서 안내하고 또 나와서 물 한 모금 먹고 들어가서 또 안내하고 그 상태로 퇴근할 때까지 8시간을 8번 반복해서 안내한 거죠.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안내하는 사람도 민망해지는 게 개인 관람객분들은 계속 얘가 들어오니까 결국 큰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계속 똑같은 소음을 듣게 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했었는데 네, 기획사 손님들이 워낙 많은 전시라서 저는 어찌됐든 또 직업인이니까 고용주분께서 요청하는 그 임무는 수행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근무할 때도 있었죠. 아직 오지 못한 전시 중 꼭 도슨트 하고 싶은 작가 전시가 있나요? 꼭 하고 싶은 작가요. 사실 전 꼭 하고 싶은 작가는 했습니다. 아까 그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왔을 때 그때 저는 전업 도슨트라 돈 안 주면 근무 안 할 때였는데 제가 삼성재단 측에 먼저 메일 보내서 제가 너무 평생 좋아하는 작가라서 전 전업 도슨트지만 여기는 재능 기부만 시켜줘도 하고 싶다 하고 가서 재능 기부로 거기 참여했었던지라 제가 꼭 참여하고 싶었던 전시는 사실 전 이미 경험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다시 한국 온다면 안내해보고 싶은 작가는 리움에서 또 했었던 올라프 엘리아슨? 만약 안내할 기회가 생기면 하고 싶었는데 다른 형태로 기회가 생겨서 그 올라프 엘리아슨 작품 잠깐 보여드리면 올라프 엘리아슨 거 중에 유명한 게 웨더 프로젝트 태양이라고 해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다가 네 이렇게 테이트 모던 여기 이게 실제 태양이 아니고요. 백열전구 300개 박아서 실내에다가 인공 석양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미술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슨 석양 감상하듯이 광합성하고 즐기고 이런 작품 만드는 분이었는데 제가 기회가 왔다는 게 올라프 엘리아슨이 테이트 모던으로 슈퍼스타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 테이트 모던에서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올라프 엘리아슨 대규모 전시 기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영국 프랑스 프로젝트를 잡은 이유가 제가 그 강정무 대표님한테 부탁해서 저 이 전시 안내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 프로젝트 때 테이트 모던 저하고 같이 가시면은 이거 기획 전시인데 돈 내고 같이 또 패키지 여행은 보통 유료 전시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돈 내고 같이 여행 가셔서
뭐 제가 아는 것들은 또 같이 안내해드리면서 감상할 계획이어서 어, 저는 그래서 지난 최근 강연 때 그 바스키아 강연 때죠. 저는 행운의 도슨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아서 되게 저는 바스키아처럼 비운으로 살았던 예술가라기보단 되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기 전에 외국 꼭 한번 미술관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기회가 와서 이렇게 오히려 일로서 그 사실 여행사에서 들으면 좋아할 말은 아니지만 그 좋다는 남의 돈으로 여행 가서 오히려 돈 받고 뭐 저도 물론 안내는 하지만 구경한다는 것 자체가 전 미술을 좋아했던 나의 인생이 참 나는 즐겁게 잘 풀린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한번 되게 많이 해서 여러분도 이거 뭐 굳이 저희 여행에 꼭 같이 가자 이 개념이 아니고요. 혹시 만약 이거 아마 7월 시즌부터 테이트 모던 홈페이지 가시면 일정 공개되어 있는데 7월 시즌부터 10월 첫째 주까지로 아는데요. 관심 있으시면은 영국 가는 김에 테이트 모던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트페어 근무요? 저 원래 아트페어 근무 굉장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키아프 같은 데서 제가 도슨트 팀장으로 제 팀 데리고 들어가서 근무를 막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한국에 최대 규모 아트페어 두 개 있죠. 화랑미술제하고 이 키아프 한국국제아트페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한국화랑협회에서 기획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화랑협회는 2년에 한 번씩 회장님이 바뀝니다. 근데 회장님이 바뀔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직원들이 물갈이 되는 그러니까 고용되는 사람도 물갈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표화랑의 표미선 회장님이 계실 때 4년 연임할 때 계속 제가 고용돼서 근무하다가 동삼방 화랑의 박우홍 대표님 바뀐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 고용을 안 당하고 있어서 이거 아트페어 키아프 보이죠? 키아프 14죠. 오프닝 도슨트였고 여기 뭐 말씀드린 문화체육부 장관님의 이제 경제인연합회 부회장님 뭐 그런 분들이셔서 이런 데서 뭐 활동은 했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내부 기득권이 바뀌면서 저도 어찌 보면 기존 기득권의 이득을 보고 있었죠. 표화랑에서 저를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가 있었는데 회장님이 바뀌는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즘에는 다른 팀이 장시간 계속 하고 있고요. 아트페어 도슨트도 재밌죠.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요. 그쵸. 먹방 여행 많이 가는데 나중에 혹시 빨리 제가 찾아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 여행 프로그램 나중에 혹시 홍보 페이지 찾아보시면은 저희 여행에는 미식이란 단어를 일부러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이상한 걸 먹인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이제 괜찮은 음식들을 다 고민해서 함께 식사하지만 먹는 걸 메인으로 두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술로 뭐 샤워한다? 혹은 예술로 배를 채운다? 라는 느낌으로 가는 여행 프로그램이라서 저하고 가는 여행 프로그램은 미식이란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먹는 것에 사실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다리 아파서 지칠 때까지 건축하고 미술만 보고 다니는 약간 그런 여행이라서 취향 맞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는데 지치지 않는 에너지, 저 매우 지쳐 있습니다. 늘 지쳐 있어서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얘기했던 게 맨날 밤새면서 오늘도 제가 2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일하다가 예술의 전당 로비에서 석양을 보다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옆으로 툭 쓰러져서 죽으면은 제 별명이 뭐 예술의 전당 지방령 막 이런 별명이 있는데 고용도 안 됐으면서 10년째 거기서 일한다고 진짜 지방령 될 수 있겠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늘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친구들이 좋게 얘기해 준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버틸 수 있는 것 같고요. 전 이건 몰랐네요. 올라프 엘리엇슨 작품 신용산역 4번 출구에 상설 전시물로 하나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관심 생기신 분들은 가보시면 볼 수 있겠네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이런 게 신용산역 가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반사 이용해서 아마 만드신 작품 같은데
이것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그 올라프 알리아스니 웨더 프로젝트만 하진 않고요. 이스라엘이랑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하고, 특히 이런 반사나 빛 이미지 이용해서 결국 요즘 예술이라고 얘기하지만 미술 장르, 미술관에 전시되는 것들은 시각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뭐 세잔이 시선을 깼네, 뭐 피카소가 깼네 막 그러죠. 그 시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개념 예술도 많이 하셔서 이런 것도 보러 가시면 현대적 예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원래 오늘 방송은 최초에는 뭐 2시간 이렇게 공진됐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없으면은 금방 끝내자라고 얘기하고 시작된 거였는데 지금 제 카운트에는 뭐 50명 참여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일단은 한 11시 반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는 야행성이 돼버려서 저는 해가 졌을 때 집중력이 되게 높아지는 편이라 아마 전 이거 끝나고도 편집자님하고 이제 인사한 다음에 저는 사무실 정리하면서 여기서 좀 이것저것 더 일하다 아마 갈 것 같긴 하고요. 제 사무실이 연남동 쪽인데 여기가 야간 교통수단도 다 되게 잘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올해 전시는 제가 그 탑3 소개해드렸죠.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그 세 개, 호크니전, 그 베르나르 비페전, 그 야수파, 혁명전이라는 거 세 개 일단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그 잠시만요. 이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사진 작가였는데 저도 좀 생소한 작가긴 한데 이번에 좀 관심 생긴 분이 에릭 요한슨이라는 분 사진 전시 6월에 예술의 전당 그 7전시실이라고 저희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뭐 로스코전 막 그 지금 땡땡전 하는 그 피카소전 하는데 말고 한층 밑에 지하에 7전시실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 전시할 건데 요 분은 실제하고 본인이 꿈꿨던 환상학을 섞어서 이미지 만드는 분인데 이분 작품 다 되게 재밌습니다. 사진이 어떤 식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걸로 보여드리면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 요거하고 요게 보시면은 지금 뒤에 배경 실제 어두운 부분의 사진 이미지랑 되게 그 같은 공간에 대한 밝은 사진의 이미지를 독특하게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연출해서 초현실주의 사진 찍는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분 되게 젊은 작가입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작가인데 이런 상상력으로 사진 작품 만드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7전시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도 유명하죠. 이게 포스터 이미지 아마 쓰였던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요거 독특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이 길 전체가 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거 그러니까 이분은 사진 작가가 사진 기술로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게 오히려 젊은 작가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여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도로 사진을 찍고 이런 천을 가지고 이걸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색감 조절을 해서 그걸 합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되게 환상적인 초현실주의적인 사진을 만드는 작가인 건데 이분이 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공간이 있으면 그게 완벽하게 합성되게 만들기 위해서 연출한 다음에 빛이나 조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되게끔 사진을 찍고 색감 같은 것만 좀 조정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요런 결과물을 남기게 되는 거죠. 되게 독특한 작가죠. 이런 거 재밌는 것 같고요. 이거 사진 전시인데 좀 궁금하다, 이거 보고 싶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작가이긴 하고요. 외국 미술관에서 이정현님은 혹시 지금 영국에 계신 그 이정현님인가요? 그럼 본인이 영국에 계신데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정현님이 아닌가요? 피플리의 이정현님이 아니신 건가요? 저 뭐 어떻게 근무하냐고 물어보셔도 저도 그냥 여행 프로그램으로만 가지 제가 외국 미술관에서 근무하진 않아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학위를 갖는 게 아무래도 제일 빨리 외국 쪽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저도 외국 미술관에 속해서 근무해 본 적은 없어서 한국 고용으로 갔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긴 힘들겠네요. 한국 학생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정현님이라고 저희 앞쪽 사무실 쓰시는 이제 직원분이 같은 동명이인분이 지금 영국에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출장 가 계셔서 그러니까 보신다고 얘기해서 혹시 그 직원분인가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좋은 질문 같은 게 작가 본인이 해설을 안 한 작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셨을 때 그러니까 정답이 전 현대미술엔 특히나 정답이 없고 작가들도 그걸 오히려 꿈꾼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두리뭉실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요. 비평가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 같은 것도 존재하겠죠. 아까 뭐 언뜻 보여드렸던 그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작품 같은 것들도 토레스가 얘기한 건 되게 한정적이지만 비평가들이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토대로 스토리를 뭐 덧붙이거나 확장 해석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서 논문이나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 해석한 거를 전달받고 여러분한테 이런 해석과 아이디어가 있더라. 어떻냐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인 거고요. 근데 전 그걸 정답이라고 정설로 내려버리는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여기서 뭐 연인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뭐 그냥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죽음만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그냥 이걸 물질로서 디자인적이고 조형적으로 아름답다. 난 이게 안경 같다거나 뭐 로버트 같다거나 생명체 같다거나 어떻게 느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해설이라는 거 그거 구애돼 버리시면은 현대미술 보기 되게 힘든데 그냥 그 자유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 자유에 익숙해지는 순간 오히려 현대미술관이 되게 즐거워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제 강연도 그놈의 인상주의라고 예전에 제목을 했던 게 막 인상주의, 야수파, 뭐 피카소 이런 거 너무 사실은 이제 100년 전 대가인데 저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예술을 보고 그걸 느낄 줄 알아야 그게 우리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지. 100년 전 사람들이 보여줬던 건 그 시대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예술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큰 정신적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 그 예쁜 인상주의 좀 그만 봤으면 약간 대단하고 좋지만 이제 좀 인상주의 팔아먹는 건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라고 그런 막 강연을 하긴 했었죠. 그럼에도 인상주의는 아름답고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쵸. 제 DM으로 이렇게 상담하신 학생도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은근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편현주님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기억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네, 도슨트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해주셔서, 네,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시죠. 네, 뭐 나름 수다 떨다 보니까 저희 시작할 때 제 편집자님께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10분 만에 그냥 퇴근하면 어떡하지? 이 얘기 엄청 했었는데 어영부영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났네요.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소통 방송을 꿈꾸고 시작했는데 나름 진짜 소통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뭐 일단 라이브 방송 끝나면 주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밀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주에도 강연들도 좀 있고 해서 그걸 좀 준비할 것 같고요. 그래도 되게 걱정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셔서 엄청난 큰 용기가 됩니다. 제가 강연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제가 자코메티전 안내할 때 자코메티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섞고 자코메티의 조각적 시각 기법 특성이 어떤 왜 좀 뭐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느냐 이걸 섞어서 얘기했었는데 개인사에서 이 사람 여자 관계를 제가 썩 좋지 않게 얘기했죠. 사실 나쁘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받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코메티라는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서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도슨트의 개인사에 대한 소개가 아우라를 깼다. 왜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 사람의 치정까지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각자 이제 접근 방식에 좀 차이가 있죠. 도슨트로서 제가 그때 주관성에 강했던 건 어찌 보면 좀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전 예술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중시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도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 사람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그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거 제가 늘 좀 보고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 아무래도 계셔서 좀 조심스럽게 소개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 16, 17대고요. 이건 이분은 지금 시차 취소에서 목이 절단된 시차 앞에서 이 데미안 허스트가 찍은 겁니다. 뭐 본인이 글은 그렇게 남겼죠. 나는 이 당시에 죽음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경험하고 싶었고 이 미소는 뭐 조롱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고 뭐 겁에 질려서 실수하듯 나온 미소였다. 온갖 핑계를 댔었지만 그냥 그 어린 시절의 객기로만 보기에 저는 너무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늘 작품을 다루다 보니까 인간 실제 두개골을 이제 사서 실제 머리 해골을 사서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다이아 8601개를 박아서 이런 작품을 만들죠. 그리고 이거 팔리자마자 이게 이제 재료 값만 해도 뭐 수백억이었겠죠. 근데 그 2배 이상의 가격에 이게 판매가 되자 판매됐을 때 퍼포먼스 보여준 게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인간 두개골이라고 했죠. 전 이런 부분 자체가 이 사람의 예술적인 뭐 시각적 임팩트를 끌어내는 능력이나 뭐 미술사안에서 YBA라는 영국 미술사의 패권을 끌어오는 주요 영향을 미쳤다거나 평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뛰어난 부분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그건 사실 도덕적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저런 걸 오히려 되게 보헤미안 같고 자유롭고 임팩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제 성향상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뛰어나고 위대하고 미술사에 분명 이름이 남을 사람이지만 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이 또 뭐가 나왔네요. 도슨트님이 원하는 도슨트계 아이돌 그거 네, 되게 부담스러워하고요. 일단 요즘엔 BTS 덕분에 아이돌의 이미지가 되게 실력 있는 가수들로 많이 소개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돌 하면은 그냥 비주얼만 돋보이고 좀 뭐 가창력 없거나 이런 쪽으로 사실 더 많이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제가 비주얼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나 보니 어린 것도 아니고 아이돌이란 단어가 사실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저를 홍보하기 위해 좀 이용하고 있긴 하죠. 근데 전 수식어 같은 거보다는 그냥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슨트라는 일을 직업으로서 확장시키는데 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친 뭐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선 영광인 거죠, 그건. 명작이요. 저는 좋은 명작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명작까진 아니라도 전 요즘 좋아하는 작품은 직관성 뛰어난 작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창 말 개념 미술이니 실험적이고 특히 YB의 영국 미술은 충격 막 줬었죠. 그것도 같이 활동했던 또 다른 이 YBA 작가 중에 마크 퀼이라는 예술가가 셀프라고 해서 본인 이제 자각상, 자기 두상, 자화상처럼 자기 두상 조각을 했는데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피로 만든 겁니다. 주기적으로 자기 피를 뽑아서 그걸 냉각시켜 버린 다음에 만든 거라 이게 4개의 버전이 존재하고요. 요거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중 2001년 버전이죠 아마 그 가운데 있는 버전 요거죠. 요 끝에 있는 이 버전이 지금 안국역 쪽에 있는 아라리오 뮤지엄 가시면 한국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거 마크 킨이란 예술가의 셀프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말씀드린 본인 피 뽑아서 피를 냉각시켜서 만든 자기 얼굴 작품인 건데 이 YBA의 특성이 이런 충격적인 이미지로 작품을 많이 제작하죠. 근데 저는 인상주의 같은 그런 기술 업그레이드에 의한 감성이 아니라 좀 약간 시적이고 사람 뭉클하게 해주는 계열의 작품 좋아해서 제가 아까 옌디 골드워시 작품 고드름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분 작품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비의 그림자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입니다. 무슨 작품이냐면 비 내리기 시작하면 이분이 앤디 골드워시인데 뛰어나가서 바로 땅에 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 그치면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본인 흔적이 남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땅이 마르면서 또 자연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과거처럼 기득권자 누구만 소장하고 나만 막 볼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모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함께 존재하고 누구도 소장하지 않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미소 짓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뭐 이건 뭐 철학적으로 무슨 철학을 의미했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계열의 작품
그런 게 전 좀 요즘에 필요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소통의 예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분 귀엽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누워 댕기고 다닙니다. 자기 흔적 남기고 사진 찍고 댕기고 계셔서 귀여운 분이죠. 비 내리는데 그냥 누워 계신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 얼굴이라도 기억해 두시라고. 이분이 앤디 골드워시입니다. 뜨든 네. 이분이 대지예술가 앤디 골드워시고요. 그쵸. 저는 약간 괜히 있어 보이는 단어로는 문학적이라고 할까요? 좀 감성적이고 시적인 감성 자극해주는 계열의 작품 좋아해서 골드워시는 이런 작품도 하죠. 요거는 이제 계절 바뀔 때 이렇게 단풍 색깔별로 막 색깔 바뀌는 단풍들 있죠. 그걸 색깔별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가는 그냥 배치만 해놓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 자연이란 공간 속에 마치 반짝이는 나무처럼 좀 익숙한 공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거 사실 연인이든 아이들하고든 조카하고든 그냥 등산 갔을 때 누구라도 사실 해볼 수도 있는 작품이죠.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작가 중 좋아하는 작가는 지금 여기 다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자동이 작가도 지금 여기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한 분 소개해드리면 한경우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요분이 한경우 작가님이고요. 이분 작품 중 제가 좋아하는 건 레드 캐비넷이란 작품이 있는데 빨간색 캐비넷이란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작품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제 세대 다음부터는 이 화면 조정 화면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설죠. 요즘 뭐 그 LED TV에선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전시장 들어가면은 TV에 이런 화면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야 하고 지나가다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안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되는 스타일이냐면 이분은 시각적인 착시 되게 독특하게 잘 구현해내는 작가분이셔서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사람 지나가니까 그냥 미국 성조기 이미지 틀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 갑자기 내가 등장하죠. 이 성조기 이미지 자체가 성조기 사진을 이렇게 틀어놓은 게 아니라 유심히 보시면은 이 캐비넷하고 여기 있는 이 빨간 선 같은 것들이 여기 CCTV로 이렇게 찍히고 있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색들이 다 하나로 배열이 돼서 그러니까 한쪽 면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면은 이 카메라상에서는 성조기가 보이게끔 연출이 되어 있는 공간인 거죠. 근데 이 공간에 이건 뭐야 하고 내가 파고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공간 속에 독특하게 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작품이 예전에 그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 마그리트라고 막 우리 좀 이름 들어본 작가가 있죠. 이분의 발음이 안 되네요. 백지장 위임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미지를 보면은 요런 겁니다. 이런 스타일을 실제 요즘 시각 미디어 현대 매체로 보여주는 게 한경호 작가님인 거죠. 뭔가 멀쩡한 공간 같은데 말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여긴 그냥 나무 면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벽지처럼 사람이 새겨져 있고 말과 사람이 보여야 될 것 같은 공간 같은 풍경에는 그냥 아예 뚫려 있고 말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낯설게 함으로써 시각 매체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재미를 보여주는 실험을 했던 게 초현실주의 작가들이었다면 그걸 현대적인 방식으로 좀 새롭게 또 미디어 매체로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이 한경호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이 작가님이 참여했던 전시가 제가 2007년에 처음 참여한 이제 도슨트로 처음 참여했던 전시였어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되게 즐겁게 안내했던 작가님이라서 좋아합니다. 젊은 작가님이기도 하고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계속 막 얘기하고 싶어지네요. 고상우 작가님도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아해서 이분은 일단 작가님 너무 자상하고 제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너무 진짜 뭣도 아니었던 어린 저를 너무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본인 작품을 다 얘기해 주셨던 분이라 이분은 이제 네거티브 필름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화를 색 반전시키는 형태로 이제 이미지를 제작하는 작가님이신데
약간 어찌 보면 탈코르셋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적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뭐 동성애자의 성적 편견이나 사회 편견에 대해서 이제 사진 작품 이미지로 작업을 해서 보여주시는 분인데 이분 작품도 네 이거 다 사진 작업인데 이 사진 작품들 중에 되게 좀 재밌는 매혹적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예, 되게 고상우 작가님 진짜 너무너무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얼굴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고상우 작가님입니다. 이게 사진 작업이고요. 다 사진으로 작품하시는 분이고요. 그쵸. 진짜 되게 회화적이죠. 그 색 반전을 이용해서 진짜 뭔가 디자인적이면서도 진짜 그림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진 작품 하시는 분이고요. 이게 다 본인이 직접 이제 꾸미고 연출한 다음에 이제 분장도 하고 그런 다음에 찍는 사진이라서 과정 사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급하게 찾는 거라 그거 과정 이미지들은 찾을 수가 없네요. 그쵸. 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 찍으셨다는 게 이제 실제 이분이 사피나 미술관에서 아마 전시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직접 본인의 그 네거티브 필름 색 반전되는 이미지를 이미지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도 해주셔서 참여도 가능했었죠.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서양 미술사 책이요. 그거 하나 추천드릴까요? 지금 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미술사적으로 이렇게죠. 내용이 막 읽기 좋게 깔끔하게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이 게이트웨이 미술사라는 책은 보시면은 파트 구분이 되게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막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미술 기법 그런 거 막 생소한 경우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딜 보여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어 뭐 원근법 이런 거 소개할 때도 뭐 보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투시법, 단축법 이런 게 뭐 어떤 기법이고 어떻게 일원화된 건지 이런 거 되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사전처럼 파트별로 장르 구분이 잘 돼 있는 책이라서 뭐 미술사 책 한 권만 읽을 거라면 이건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이것만 읽어서는 오히려 되게 난해하게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까 제가 기존에 추천드리는 그 책들 이미 읽으셨다면 그걸로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읽으시면 좀 더 세부 디테일 잡기에는 괜찮아서 게이트웨이 미술사 또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추천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집필하는 책이 일단 지금 예정은 올 말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고 내년 봄 시즌 정도 일단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아마 당분간은 계속 나와버리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먼저 나온 책은 이 유튜브에 올리는 저희 그 3분 미술사 및 아싸TV에 있는 컨텐츠 중심으로 그걸 좀 책으로 재밌게 풀어낼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도슨트 직업에 대한 책이 하나 나올 예정이라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책 나오면 그것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똑같은 꿈을 꾸시진 않지만 브이로그가 궁금하시군요. 안 그래도 그것도 예전에 저희가 찬 브이로그에서 몇 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관심 안 가지실 것 같아서 좀 접었었지만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니 준비해봐야겠네요. 저희 그 커뮤니티에 그거 물어봤었죠. 마침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은 저희 채널 되게 애정 가져주시는 분들이니까 아싸TV 앞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뭐 이벤트나 혹은 뭐 오프라인 행사나 무엇들이 생겼으면 좋겠는지 혹시 열심히 힘을 보태주시는 구독자로서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 사인회요. 제 사인회 하면 너무 뭐 저희끼리 조촐하게 오프라인 모임하는 느낌은 들 수 있겠네요. 그런 작은 강연 이벤트 같은 거는 뭐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군요. 처음 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비듬이나 비생이요. 그러게요. 그런 건 제가 헤어스프레이로 머리를 워낙 빠듯하게 고정해놔서 그런지 그런 문제를 겪었던 건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옷에 대한 위생 관리는 제가 아직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세탁소와 더불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늘 그래도 좀 정돈된 모습으로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상시엔 전 주로 모자 쓰고 다니고 되게 편하게 다닙니다. 브이로그에 되게 다들 관심이 많으시군요. 브이로그 컨텐츠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뭐 준비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매운맛 버전이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종종 드렸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순한 맛 전문이긴 한데 전문적인 거 제가 공부가 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근데 딥하게 판다는 게 저는 되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쉽게 안 건들긴 하는데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네, 자연스럽게 오늘 즐거웠어요. 또 다 슬슬 정리되어 가는 분위기네요. 저희 딱 지금 31분이니까 딱 35분 되면은 오늘 저희 나름 과감한 도전이었던 라이브 방송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슬슬 이제 떠나가시는 분들은 주무시러 가시겠죠? 조금씩 떠나가시고 뭐 마치기 전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신 그것까지 답변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이렇게 라이브 방송했던 가장 큰 계기 중 하나가 말씀드린 영화 유튜브에서 미술 유튜브로 바꾼 다음에 구독자가 3,000명 먼저 빠져나가고 계속 하락세였는데 2주 전부터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조금씩이지만 구독자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제대로 활성화되면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컨텐츠나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주변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되게 가라 느낌이긴 한데 가볍게 보기엔 괜찮아 하고 좀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요. 저희 사실 이제 더 계획 잡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라이브라는 거 해본 적도 없는데 되나? 하고 시도를 해본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그래도 한 40명 이상 계속 와 주셔서 앞으로 이 정도만 된다면 오히려 막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다 못 읽는 것보다 딱 지금 적당히 작가 소개해드리면서 얘기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기존의 그 유튜브에 어찌 보면은 강렬한 맛의 컨텐츠가 아닌 되게 어찌 보면 무색무취 같은 맛의 컨텐츠일 수 있겠지만 이런 미술 컨텐츠에 관심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라이브 방송은 또 기회 될 때 종종 한 번씩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계획이 나왔네요. 결혼 계획 저는 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기 때문에 늘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 꼭 도전할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지금 확실하게 확답을 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네,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한두 달에 한 번? 꼴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저희 또 같이 일하는 팀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얘기 많이 고심을 해보고 또 재밌는 라이브 방송으로 또 더 저도 이 시스템 오늘 처음 써보다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막 다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도록 저도 이 프로그램을 좀 익힌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싸TV 이름이 좀 그런가요? 저희 이름도 바꿀까 고민 중인데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저희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영상 올릴 때 아싸TV 이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뭐 조언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100%다 그러니까 수행하겠다기보다는 좋게 잘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늘 좋은 쪽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언제든지 가감 없이 비평해 주시면은 저희는 셋 다 소심하기 때문에 엄청 상처받은 다음에 잘 수렴할 겁니다. 많이 피드백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 너무 바꿔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이름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좀 많이 피드백 해주시면 저희가 이름에 대해서 좀 고심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좀 중의적인 의미로 산 거긴 한데 B자가 특히 검색하기 좀 힘들죠. 예, 이제 35분이 됐네요. 오늘 첫 라이브였는데 아싸TV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버티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말씀드린 저 이 말 늘 고민하지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좀 도와주시길 추천도 해주시면서 앞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또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저희 화요일에 또 데이비드 호크니 다음 주에 이제 영상들 올라갈 거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호크니 영상 플러스 추가되는 영상들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